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강연을 듣다가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M2 통화량이요, 돈이 늘어나는 그 량이요, 25년 동안 무려 60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600%는 와, 이게 진짜일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통화량이고요. 보시면은 가장 최근이 한 380만 원 정도 되죠. 이게 우리 돈으로 3,800조 원이에요. 그리고 25년 전을 보면은 대략 6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 633%, 우리 통화 공급량이 이제 6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 M2 통화량이 뭐냐면요, 흔히 이제 현금 캐시 플러스 이제 수시 입출금 통장에 있는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이죠. 여기에 2년 이하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채권이랑, 그리고 이제 주식까지. 즉 쉽게 말해서 언제든 편하게 찾아서 이제 쓸 수 있거나 이제 소비할 수 있거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가 이제 M2 통화량이고요. 지난 25년간 이제 이 M2 통화량이요, 이제 무려 이제 600% 이상 증가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 또한 600%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게 물가가 올랐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물가가 25년 동안 600% 이상 오르진 않았어요. 20년 전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도 그냥 국밥 같은 식사 한 끼 가격은 한 4, 5천 원 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만 원이라고 해도 아직 200%밖에 상승 안 한 거죠. 이제 돈이 6배가 넘게 풀렸지만 이제 물가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돈이 이제 소비나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요.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특히 부동산이죠, 자산으로만 몰려가서요, 이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결과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강남의 어떤 모 아파트가 25년 동안 이제 6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아파트 가치가 6배 올랐다기보다는 이 6배 늘어난 통화량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측면도 큰 거예요. 그 25년 동안 화폐가 늘어난 이 633%를 연 복리로 계산해 보면요, 1년 연으로 7.4%가 나와요. 즉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7.4%씩 우리 원화라는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이 격차는 이제 여기에서 생겨난 거죠. 미국의 M2 통화량도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최근이 뭐 한 2만 500 정도 되고요. 25년 전이 한 4,500.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25년 동안 이제 455%, 통화량이 4.5배 증가한 거죠. 아까 우리나라 통화 증가율이 633%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이게 돈을 헬리콥터로 찍어낸 걸로 알고 있는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아예 이제 25년 전에 이제 시작하는 통화량 자체의 이제 급이 다른 까닭도 있죠. 근데 더 큰 이유는 이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경상수지라는 게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근로소득으로 달러를 벌거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를 이제 많이 벌어오면 흑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 들여온 이 달러 흑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통화량을 찍어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흑자가 없는데도 막 600% 넘게 돈을 찍어내면은 당연히 뭐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좀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수출로 이제 달러를 벌어오면은 이게 결국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지난 25년 동안 633%나 이 M2 통화량이 늘어난 데에는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물론 이 돈들이 이제 실물 경제나 혹은 이제 미래 산업 관련한 뭐 R&D 투자 같은 좀 더 효율적인 곳에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좀 이제 부동산으로만 흘러간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뭐 실물 경제로 흘러갔다기보다는 이제 특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25년 동안 거의 700%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구도 있겠고요. 부동산 공급도 있겠고, 뭐 경기도 있고요. 정부 정책도 있죠.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요, 이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이제 흑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이 계속 달러를 잘 벌어온다면요, 그만큼 정부는 이 달러를 바탕으로 이제 원화를 많이 찍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 가치,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요, 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5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저도 사실은 장기적인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게 뭐 정의롭다? 아, 절대 아니죠. 이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 또 이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요, 이 체제를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경상수지 그래프예요. 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한 2021년까지 이 10년간 외화를 엄청 많이 벌었죠.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202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현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적자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딱 10년간이 우리나라의 최전성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2021년부터 흑자가 감소하고 있으면 그만큼 돈 찍어내는 것도 멈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멈추지 못하죠. 그래서 적자인 상황인데도 이 M2 통화량, 시중의 유동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미국조차도 보면은 이게 줄어드는 게 확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이 금리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있고요, 통화량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무역 수지, 이게 일시적인 거면 상관없죠. 다시 예전처럼 달러를 많이 벌 수 있다면요, 뭐 당장 좀 찍어내도 상관없는데, 이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고요. 전성기 시절에 이런 흑자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아파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본이 제로금리에 이제 양적 완화를 엄청 해서 돈을 그야말로 찍어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일본도요, 25년간 이런 M2 통화량을 보면요, 200%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633%였으니까 거의 우리의 3분의 1 토막 수준이죠. 이거는 일본이 전성기 시절 80년대 이때에 이 경상수지 흑자를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수지나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일본처럼 이 전성기 시절을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통화량은 그만큼 예전처럼 늘리기 힘들죠. 그럼 자산 가격도 이제 좀 건전한 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정치인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전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다 이제 부동산으로만 가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좀 경제에 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제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졌죠. 근데 지금은 돈이 너무 몰려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경제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국민들의 돈이 진짜 다 부동산에만 묶여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인간 지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인데요. 이제 12명 이제 모임 사람 중에서 저 빼고 11명이 다 집을 샀어요. 다 최근에 이제 2, 3년 내로 샀는데, 뭐 부모님 찬스 써서 여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소위 영끌했죠. 그래서 30년에서 심지어 40년 대출 받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4, 5년 전만 해도 야, 너무 집값 비싸다,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서 이제 통화량을 늘려줘서 제발 집값을 좀 부양시켜 줬으면 하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진 거죠.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니까 지금 뭐 깡통 전세 이야기도 나오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없는 세입자들도 집값이 너무 하락하면 이제 좀 손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한 배에 탄 운명이에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통화량을 이제 미국처럼 확 줄이면서, 그쵸? 집값을 확실하게 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 충격을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역대 어떤 정권이든 다 이렇게 해왔어요. 최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규제 다 풀고 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을 또 풀었잖아요. 얘는 또 소득도 안 보고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뭐 전형적으로 이제 해왔던 방법이죠. 근데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요, 정말 무한정 계속 돈을 늘릴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 무역 수지나 이제 경상 수지가 지금 흑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요, 당연히 원화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2, 3년 환율이 많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게 2021년부터인데요.
아까 경상수지 이제 흑자가 좀 안 좋아지는 시점이랑 미국이 또 유동성을 줄인 데 반해서 이제 한국은 유동성을 못 줄였잖아요. 그 시점이랑 거의 절묘하죠. 이게 계속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좋아지지 않는데 이제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M2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요. 이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적정 확률이 원래 1,100원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 1,100원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약간 의문도 들어요. 장기적으로 우리 이 원화 가치는 또 한 가지 요인을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이제 수준의 이 저출산이잖아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뭐 노인 요양보험, 노령연금 이런 재정 부담도 사실 원화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 30년 뒤 그래프인데요. 이런 엄청난 이 노인층에게 들어가는 이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이런 재정들을 순수하게 세금만으로 충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젊은 세대 폭동을 일으키죠. 결국은 이때 가서는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려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량을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 장기적으로 이 부동산을 보면요.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을 잘 방어하거든요. 나쁜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이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시가총액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도 한 2, 30%좀 고평가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부동산은 또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얘는 좀 각자 고민해 봐야겠죠.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 부동산이랑 고령화 때문에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원화보다는요. 저는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미국도 돈을 찍어내긴 해요. 근데 미국은 젊은 인구가 그래도 계속 이민으로 유입되거든요. 다른 국가는 쉽지 않죠. 제일 쉽지 않은 게 한국이죠. 최근 들어 이 달러 패권의 이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다른 통화들은 뭐 괜찮냐를 보면은 사실 뭐 우리는 미국보다 더 돈을 많이 찍었죠. 중국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인도는 장난 아니에요. 거의 2배 늘렸어요. 5년 동안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조금 낫죠. 얘는 1차 대전 때 이제 너무 인플레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미국보단 못해요. 미국이 제일 낫죠. 그래도. 전문가가 한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더럽다. 그런데 그나마 제일 덜 더러운 게 이제 달러라는 거죠. 저는 달러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기초통화의 지위는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원화보다는 훨씬 나은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이게 좀 자본주의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비난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대세가 될 거라는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이 돈, 달러랑 뭐 원화 이런 돈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죠. 문제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투자 대안이 꼭 비트코인인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그 비트코인이 결국은 미래야라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뭐 당연히 돈이 몰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이게 투자할 때 근본적인 가치나 근본적인 투자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요. 돈이 많아지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뭐 제품이나 혹은 뭐 서비스 그리고 임대료 이런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소비자 선택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당연히 매출 이익 이런 실적이 오르고요. 배당금도 오르고요. 당연히 그에 맞게 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면은 여기 사용 가치나 이제 임대 수익률이 오르면서 당연히 부동산도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좀 왜곡되긴 해요, 이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얘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없죠. 그리고 무슨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도 없고요. 임대료도 없고 실적이나 매출, 뭐 카페스 투자, 뭐 배당금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 많이 풀리고요. 이 화폐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거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더 커지면서요. 실적과 배당금, 임대료 이런 인컴도 같이 오르는 자산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자산인지 여기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이거는 제 논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믿으면요.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투자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워낙 통화량이 늘어난 걸 보면서 내 집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돈이 막 600% 넘게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대출 없이 전세에 살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전체 자산의 13% 정도로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이 내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몇 년 안에는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해요. 참고로 이 자료는 그 리치고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통화량도 있고요. 이제 GDP 대비해서 그리고 국민 순자산 대비해서 아파트 시총을 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서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타이밍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이 사이트 어플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지난 20년간 이 통화량은요 무려 633% 미친 듯이 늘어왔죠. 이 바탕은 결국 수출로 이제 외화를 잘 벌어왔던 수출 기업들 때문이 크고요. 덕분에 이거를 통화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통화량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 외화를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잘 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설령 잘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예전처럼 정부가 이런 화폐나 유동성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유의 이 부동산 몰빵 문제랑 고령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 우리나라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긴 한데 그나마 제일 덜 더러운 게 전 달러라는 생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달러 자산을 좀 모아야 된다. 한국에 우린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투자 좀 일리는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근본적인 가치랑 좀 투자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을 잘 방어하는 자산은 저는 제일 전통적인 이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부동산 부가가치를 올리고 실제적인 실적이나 매출 이익이 있고 또 인컴이 또 있잖아요. 전세금은 반면에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통화량 대비 좀 집값이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폰지 게임이랑 닮은 것 같아요. 폰지 게임이 이제 돌려막기 사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사기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서요,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요, 사실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 잘 다니고요, 또 은행에 착실히 내 돈 이렇게 넣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돈을 정부가 갈취해서요, 이제 영끌로 투자한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기죠. 또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자산을 좀 갖고 있는 이 기성 세대가요, 사실 청년 세대나 그리고 미래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일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멈추면은 이제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거를 좀 제대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내 임기에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임기 안에만 안 터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돈을 계속 풀고요. 화폐 가치를 하락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라는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다 해주길 바라는데 이제 나는 아닌 거죠. 나는 못 한다는 거죠. 어릴 때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좀 나이를 먹고 좀 인생에 저도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친한 형이랑 제가 좀 술을 마시며 얘기하는데 이제 이 형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제 야 그래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우리 후손에게 좀 물려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부정적이죠. 어차피 이거 바뀌지 않는다. 그냥 각자 도생이다. 개인이 알아서 좀 변화하는 미래에 잘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또 인구 구조가 이제 쉽지가 않다. 바꾸려고 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이제 저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시니컬해졌냐고 하는데 저도 원래 이렇진 않았는데 이게 좀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랑 내 가족, 뭐 넓게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냥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엄청난 무역 흑자를 통해서 그죠? 많이 외화를 벌어왔잖아요. 결국 이 외화가 이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된 건데 통화량도 이제 급등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처럼 비정상적인 무역 흑자가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약간 이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흑자가 안 났으면요, 적당히 났으면은 이렇게 돈을 찍어내지도 못했겠죠. 그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도 못했을 거고요.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도 조금은 덜 할 수 있었죠. 제 생각에는 출산율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돈은 이제 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런 수출 기업들이 벌어온 엄청난 이 달러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고요. 이제 개인도 똑같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에 좀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욕심내다 좀 몰락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딱 나랑 내 가족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그냥 밥 한번 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 너무 많은 돈은 독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저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 좀 제가 틀린 내용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 있으면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